하는 거야? 두 개씩 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니? 그런데 이 두 가지라는 것은 고정을 하나 하세요. 따라해봐. 고정한다. 다시 고정한다. 그러면 1로 고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1번 길로 고정을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두 개씩 나오는 게 똑같다 보니까 1로 고정을 하게 되면 뒤에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잖니. 그 1로 고정했을 때 경우의 수를 쓰세요. 쓰고 나서 여기는 고정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고정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거니? 네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컨셉이 그래. 고배 법칙을 적용하는 순간 먼저 고정을 하나 하세요. 고정을 하고 고정했을 때 경우의 수를 쓰세요. 고정했을 때 경우의 수를 쓰신 다음에 고정하는 개수가 몇 개가 있지?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D라는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두 개, 하나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길을 찾아보세요. 그럼 아까랑 얘기가 약간 다르죠? A, B, C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건 없대요. A, D, C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테고. 세 번째는 A, B, D, C 가는 것도 있죠. A, B, D, C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D, B, C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류한다고 하거든요. 분류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독립적으로 분류를 해야 돼. 공통적인 게 없도록 분류를 해야 돼. 쓸게. 이 분류를 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분류를 했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분류를 이렇게 해놨다고. 그럼 ABC로 가는 경우를 해봐라. 그러면 네 가지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물리고 있는 거니까 고배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4 곱하기 2가 돼서 8가지예요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ADC로 가는 경우를 보면 세 가지가 있고 그 각각 한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씩 물리고 있는 거죠. 3 곱하기 2가 돼서 6가지가 있을 거라고. 쉬운 문제니까 지금 제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각각에 대해서 두 개씩 물리고 있을 거니까 야 이거 하나 고정한다. 이렇게 고정해 놓고 고정했을 때 두 가지씩 있을 거니까 2를 곱할 거야. 고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지? 3가지야 라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냥 바로 간 거야. 그 다음에 A, B, D, C 마찬가지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D 그죠? 한 가지씩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4 곱하기 B에서부터 D까지 가는 건 한 가지. 그 다음에 D에서부터 C까지 가는 건 두 가지. 이럴 거니까 8가지 하면 되겠죠? 고배 법칙 쓰는 거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대략. 동시에로 해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가지수로 물리거나 수형들을 그렸을 때 A, D, B, C로 해요. 똑같아. 3가지, 한 가지, 두 가지죠. 3 곱하기 그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6가지. 그렇게 보시면 돼. 이 기본적인 그 길찾기, 길을 따라가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합의 법칙은 독립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는 다 더해야 되겠죠, 이거? A에서부터 C까지 가려면 1번 아니면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또는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되는 거라서 다 더하시면 되겠고 그 케이스별로 보시면 고배 법칙이 다 적용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 저쪽으로 가죠. 얘 2번. 걔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 5페이지에 있는 그림판 하나가 있을 거야. 얘 2번. 이제 시작이죠. 잘 안 될 수도 있다. 응?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그림 안 봐도 돼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영역이 있죠. 이웃한 영역은 색이 다르도록 4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을 구하래. 색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대. 영역은 5개인데 4가지 색을 통해서 구분을 하라는 소리는 뭐 겹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5개인데 얘가 1, 2,
아, 4개잖아. 미안.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4개. 그래. 그러니까 4가지 영역을 4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니까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이 뜻이거든요. 됐죠? 한번 계산해 볼래? 같은 색을 또 써도 돼. 잘 안 될 수 있어. 틀릴 수도 있어. 답은 밑에 있다. 그 4가지 색을요 1, 2, 3, 4라고 놓자. 어디부터 칠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칠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 있을 것 같지 않니? 1번부터 4번까지.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가 1번을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쓸 수 있는 색은 2, 3, 4 3개가 있죠. 여기 2번을 쓰게 되면 여기는 1, 3, 4 3개가 있죠.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똑같이 3개씩 물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 않니? 무슨 법칙 쓸 거야? 고배 법칙 쓸 거지. 그 고배 법칙 쓸 때 뭐라고 했냐면 고정한다. 1번으로 고정한 거예요. 1번으로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쓸 수 있는 것이 2, 3, 4 3개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가지수가 3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1로 고정했을 때야. 1로 고정했을 때야. 3가지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1, 2, 3, 4 4가지가 있지 않니? 그래서 여기는 4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 코스로 이제 밟으러 가. 그 다음 코스로 밟으러 가는데 여기도 이제 고정을 한번 해볼 거야. 1번을 칠했다고 하면 2, 3, 4를 다 따지지 말고 2를 칠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 다음 건 지금 뭐냐면 얘를 2로 고정했을 때 여기가 몇 가지가 나오지를 해야지. 그렇잖아? 근데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지 않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을 흰색이라고 쳐. 이렇게. 2번을 빨간색이라고 쳐. 근데 다시 여기 1번을 칠해도 구분되지 않니? 그렇지? 물론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흰색, 빨간색을 칠하고 노란색을 칠해도 구분이 되는 건 맞는데 이 색을 다시 써도 구분이 되지. 그러면 이 뒤쪽에 나가는 것이 2가지로 갈릴 거라고. 여기가 저 맨 위에 쓴 걸 쟤를 1로 고정했을 때랑 1을 칠했을 때랑 1을 칠하지 않았을 때랑 2가지로 갈라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래. 그러면 1로 칠하거나 또는 1을 칠하지 않거나 다시 맨 위에를 1을 칠하거나 1을 칠하지 않거나 2개가 독립적인 거지. 내가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뭐로 연결되겠어요? 더하기. 합의 법칙 연결이 될 거라고. 그러면 또 생각해봐. 1을 칠했고 2를 칠했어. 이렇게. 여기에 1을 칠하는 경우래. 여기는 반드시 1을 1로 칠해야 된대. 똑같이 흰색을 칠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1로 칠하는 경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and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1만 아니면 되는 거지. 1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3가지. 이렇게 될 거래. 근데 이거 하러 가. 1이 아닌 경우를 칠하래. 1이 아닌 경우니까 이것도 조금 따져야 되는 게 얘기를 안 해주네. 근데 합니다. 1과 달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것이 2, 3, 4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왼쪽에 뭐 칠했니? 2 칠했지. 여기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 아니면 4만 칠하는 거지. 그러면 3, 4 2가지 칠하는 거니까 여기는 2가지가 올 테고 and 3이라고 고정을 했어.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얘랑은 달라야 하고
얘랑은 달라야 하고 그 소린 거지? 여기는 두 가지 이렇게 될 거라고. 괜찮아? 그러면 12가지가 있고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여기는 3에다가 4가 될 거래. 그러면 12 곱하기 7 되는 거니까 얼마야? 84가지인가요?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다시 처음부터. 지금 내가 고배법칙이랑 합의법칙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배우거나 문제집을 풀 때 보면은 접속사 설명이 되게 많아. 동시에는 곱하세요 또는 더하세요. 근데 그게 통용이 안 돼. 경우에서 문제 해법은 빠짐없이 세도록 하세요. 중복이와 누락이가 없이 세세요가 교과서에 있는 소리거든요. 중복 없이 누락 없이 빠짐없이 세세요가 경우에서 푸는 해법이래요. 누가 이거 몰라요? 어떻게 중복이 없겠느냐, 어떻게 누락이 없겠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러려면 첫 번째 분류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의법칙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배법칙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때의 기본이 그거라고. 고배법칙을 쓸 때는 항상 머릿속에 무슨 그림을 떠올리면 수용도를 떠올리셔야 하고, 내가 이걸 정했지? 정했으면 뒤에 나오는 건 개수가 같잖아. 그럼 고배법칙으로 가는 거라고. 그때 따라해봐. 고정한다. 다시 고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를 경우, 얘처럼 독립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합의법칙으로 연결을 한다야. 대충 감 오세요? 고배법칙이나 합의법칙 이게 시작인데, 이게 한 페이지를 이제 넘겨보잖아, 책을.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난리 나요.